굿바이 2025.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방산업계도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특히 새로운 K무기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리얼웨폰에서 다뤘던 K무기 총정리 쫙 짚어보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올해 초 국산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MAH CJ기의 초도 비행 성공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병대에게 상륙기동 헬기와 상륙공격 헬기는 말 그대로 한 세트. 기동 헬기로 강습 작전을 성공하려면 이를 지켜줄 공격 헬기의 엄호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군도 상륙공격 헬기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개발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죠. 결국 2020년 국내 생산을 결정해 개발에 나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야 하지만 기존의 마리논을 활용하면서 개발 기간을 확 단축했고요. 내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해 총 24대의 MAH를 해병대에 인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가 하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중급유기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며 우리 군의 공중급유 전력도 살펴봤는데요. 공중급유기는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려주기도 하지만 인력과 물자를 빠르게 운반하는 수송 능력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대부분 여객기를 개조하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미 공군이 최신 공중급유기인 KC-46도 여객기를 급유기로 개조한 케이스입니다.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 우리나라도 KC-46을 공중급유기로 또 도입하자, 그러니까 추가 공중급유기 소요를 이걸 대체하자, 이런 논의가 조금씩 오가는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2018년에 들여온 KC-330 시그너스 4대를 운용 중이고요. 공중급유기가 공중전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라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어서 스텔스 공중급유기 등 미래 전장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공중급유기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공중전력의 핵심이 될 주인공들도 만나봤는데요. 바로 KF-21 보라매와 저피탄 무인편대기 LOWUS, 300회가 넘는 비행시험과 야간 공중급유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치며 내년부터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가 될 예정이고요. 양산이 시작되면 공대공 능력만 탑재되는 블록 1 모델 약 40대가 생산되고 이후 공대지 능력까지 반영한 블록 2가 80대가량 생산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파트너 LOWUS, 로스의 개발도 활발한데요. 최근 전 세계 동향 중 하나가 CCA 같은 무인 전투기 개발이잖아요. 우리도 국내 최초로 대형 제트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제 제트 엔진으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향후 국산 터보팬 엔진 KTF 5500을 탑재해서 완전한 국산 심장까지 얻게 될 예정이거든요. LOWUS의 스텔스성이 KF-21보다 뛰어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따라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고위험 지역에 선진입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LOWUS가 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KF-21이 후방에서 이것을 조종하면서 작전을 지휘하는 멈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KF-21과 로우스, 이 투톱 조합이 완성되면 우리나라의 공중전력 위상은 지금과는 또 다른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상전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군에 발휘되어졌던 2톤 반 K511과 5톤 K711이 무려 48년 만에 확 바뀌었다고 그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그게 눈길을 끌었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구형 소리를 듣던 차량에서 장병들의 편의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차량이 탄생했으니 엄지척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차세대 군용 중형 표준 차량 KMTV는 민수용의 현대 파비스 트럭을 기반으로 개발한 덕에 부품 수급과 정비도 훨씬 수월해진 게 특징입니다.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기 때문에 경사지에서 시동이 꺼진 이런 걱정은 전혀 없고요. 운전이 쉬워지니 운전병의 피로도 역시 줄어들고 안전성도 확보되어 일석삼조 그 이상, 주행거리도 기존 600km가량에서 1000km로 크게 향상됐고요. 향후 수출용 군용 트럭으로의 확장성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글로벌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겠죠? 이번에는 시선을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다. 올해 해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함정 중 하나, 바로 충남급 FFX-3 2번함 경북함입니다. 경북함은 분류만 보면 호위함이지만 실제 스펙을 뜯어보면 배수량 약 4,300톤, 구축함에 가까운 고전력인데요. 상부에 4면 고정형 다기능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돼서 이전의 국산 함정과는 비교 불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국내 함정 중에서는 최초로 통신 및
탐지 장비들을 함교에 몰아넣은 복합 센서 마스트를 적용해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국산 CIWS-2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잔화 시스템이 개발한 최신 소프트웨어 베이스라인 3.0이 전투 관리 체계로 채택된 여러모로 뜻깊은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척의 충남급 호위함 검조에 이어서 FFX-4 6척까지 완성되면 옛 광교토 대왕급 구축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친 해양 전력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기뢰 사냥꾼 소해 헬기입니다. 올해는 국산 소해 헬기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기뢰는 설치하긴 쉽지만 제거는 극도로 까다로운 전형적인 비대칭 무기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을 위해서 남해급 소해함을 운용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헬기에 비해서 꼼꼼한 기뢰 제거 작업은 가능하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아서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소해 헬기와 함께라면 기뢰 처리가 훨씬 수월하고 빨라집니다. 따라서 소해함과 소해 헬기를 함께 운용하는 나라도 제법 있고요.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마린원을 참고해서 소해 헬기 개발에 나섰죠. 국산 소해 헬기에는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 ALMDS와 수중 자율 기뢰 탐색제 AUV, 무인 기뢰 처리 장비 AMNS까지 총 3종의 소해 임무 장비가 탑재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년에는 소해 헬기의 전력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원 1급 5번함 윤봉길함의 창정비가 조기 완료됐다는 보도도 이슈였는데요. 윤봉길함은 독일 214급 기반의 KSS-2 소년 1급 시리즈 중 하나로 AIP 공기부료 추진 체계와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우리 해군의 핵심 재래식 잠수함 전력입니다. 취역 후 약 8, 9년이 지나면서 선체, 추진계통, 전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 겸 리모델링, 즉 창정비가 필요해진 시점이었는데요. 각종 노후 부품 교체, 추진계통 정비, 소나 전투체계 최신화까지 무려 1620건에 달하는 대규모 작업을 예정보다 빠르게, 그것도 자력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잠수함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뜨거웠던 화두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잠 보유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원잠 논의가 진척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행동 반경, 잠항 시간, 탑재 능력 모두 재래식 잠수함보다 월등히 향상되고요. 원양 대항에서의 작전 능력도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비용과 퇴역 후의 처리 문제, 그리고 함정의 크기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요. 어디에서 건조하느냐를 둘러싼 이야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이펙 이후 대화의 전제가 한국에서의 건조를 두고 진행했다고는 하죠. 선체와 원조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농축을 하면 미국에서 도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원잠에 사용하는 원자로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상의 원자로에 비해서 제약도 상당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기술 이전 범위와 건조 역할 분담도 어떻게 나눌지 당분간은 실무적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방산업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마도 국산화와 자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올해 어떤 무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2026년도에도 리얼 웨폰은 더 새롭고 강력해진 무기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